전 세계적인 증시 반등이 연이어지면서 10월 이후 진행되는 반등이 이제 진바닥이다. 진짜 찐바닥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한편 이 반등은 하락장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반등, 즉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봐야지 하는 일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워낙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증시 전망이기 때문에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베어마켓 랠리냐, 진바닥이냐, 진반등이냐 이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투자 대상 자체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과거 IT 버블 붕괴 당시 때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증시토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반등, 기분 좋죠?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증시, 아시아권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반등이 나오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불바다 장세다. 이렇게 뜨겁게 기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한편, 지금 반등은 그저 이렇게 중장기적인 하락 속에 일시적인 판착, 숨 고르기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오늘 증시토크 칼럼을 쓰고 여러 답글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거 베어마켓 랠리다. 이러다 더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의 칼럼에는 그런 답글이 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정답일까? 조금 전에 인트로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지금 베어마켓 랠리다 한다면은 끔찍하긴 하죠. 지금 화면상에 2000년 IT 버블 붕괴 당시에 베어마켓 랠리, 그때 당시를 콕콕콕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런 급반등이 있지만 결국 저렇게 급락한다면 지금 우리 증시는 저렇게 심각하게 떨어지면 이거 큰일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투자 대상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면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2000년 IT 버블 붕괴 당시 나스닥과 코스닥, 그리고 그 외 주가 지수가 IT 버블 붕괴 과정, 이게 거의 한 3, 4년 진행이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지수 등락률에서 답이 있습니다. IT 붕괴 당시 최대 낙폭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마이너스 80%라는 정말 끔찍한 기록을 세웠고요. 코스닥 지수 또한 마이너스 90%. 이거 좀 약간 반올림한 건 있습니다만 거의 심각하죠. 여러분들 이런 지수 하락률은 경험해서도 안 되고 끔찍한 하락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2000년 연초부터 해서 2003년 연말까지 지금 위의 수치는 최대 낙폭이에요. 요 대략 만 4년, 만 4년 동안 지수 등락률을 보게 되면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연초부터 해서 2003년 연말까지 이렇게 훅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마이너스 50%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82%.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심각. 그런데 주식시장이 만약에 나스닥하고 코스닥만 있다 했다면 저 만 4년의 시간은 주가지수 회복하지도 못하는 심각한 낙폭이죠. 그런데 주가지수란 게 나스닥하고 코스닥 지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 다우지수 마이너스 9.3%, 의외로 매우 양호합니다. S&P 500 지수 마이너스 24.3%, 의외로 매우 강해요.
코스피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21.1%로 자, 당시에 버블의 정점에 있었던 애들은 심각한 낙폭을 만들었지만 상대적으로 버블의 정점까지는 아니고 조금 비싸긴 하네 했던 애들은 좀 낙폭이 얘네들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데 했던 다우지수는 오히려 한 자릿수 낙폭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냐? 제가 작년 102차 정기 세미나 때 사용했던 자료를 꺼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2000년 IT 버블 붕괴 당시 버블의 그때 당시 정점은 나스닥과 코스닥의 기술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0년대부터 해서 2021년까지 진행된 이 버블 기간에 가장 버블의 최정점은 어디였습니까? 이번엔 주식시장이 아니었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처럼 그렇게 매매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디였느냐?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죠. 제 세미나 자료, 작년 세미나 자료에 나와 있는데, NFT와 바로 가상화폐가 버블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 세미나 때 저게 아마 세미나 주제가 그거였을 거예요. 만약에 버블이 붕괴된다면 어떤 충격이 올까라는 이야기였고 주제였고, 그때 당시 드린 얘기는 NFT나 가상화폐는 심각한 하락이 있을 것이다. 특히 NFT는 사자 없음. 그냥 뭐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그러한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가상화폐는 심각한 하락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2000년 IT 버블, 닷컴 버블 붕괴 당시와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엮어볼 수가 있겠죠. IT 버블 붕괴는 나스닥과 코스닥이 붕괴되는데, 이번에는 NFT나 가상화폐 붕괴입니다. 자, 가상화폐 시장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심각한 대폭락, 심지어는 FTX 사태라는 게 지금 벌어졌습니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3위의 회사가 파산하면서 이건 뭐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코인 시장 확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자, 저 가상화폐, 특히 가상화폐 대표 주자는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난 여름부터 해서 한동안 쭉 급락 후에 숨고르기하고 살짝 고개 반짝 들려고 했는데, 이번에 FTX 사태 등등 해가지고 또 전저점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자, 과거에 나스닥과 코스닥이 하락하다가 잠깐 반등, 그리고 축 빠졌던 그 상황하고 너무 똑같죠. 즉, 이번 버블 붕괴 과정은 닷컴 버블과 비교할 때요, 뭐랄까 한 단계씩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당시에 나스닥과 코스닥을 가상화폐 자산이 채워줬고, 그리고 나스닥과 코스닥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로 치자면 양호한 자산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것을 비유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당시에 다우지수나 S&P 500, 코스피 지수, 이런 애들, 이때 그래도 빠지긴 빠졌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의 나스닥, 코스닥급이 된 게 아니냐. 그러한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안전자산급의 자산하고 현재를 비교한다면 무엇이냐? 오히려 코스피 시장과 같은, 혹은 미국의 다우지수 등과 같은 너무 저평가된 영역까지 내려갔던 주식들, 이러한 자산들이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당시 뭐 완전 100%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는 좀 안전한 건 아니야?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었던 자산급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유레카를 외치시면서 맞아, 이거였어 라고 생각하신 느낌, 필링이 싹, 온몸을 막 휘감으면서 전율이 쫙 느껴지신 분들은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베어마켓 랠리나 찐바닥 뭐 이거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무릎을 탁 치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즉, 일각에서 베어마켓 랠리 나와서 뭐 이게 뭐 끝없는 하락, 닷컴 버블 때 뭐 나스닥 90% 빠졌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이번 버블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그 자산들 얘네들이겠죠? 예, 얘네들이 해당될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의 주식시장은 예, 오히려 조금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견조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든 자산들이 뭐 무조건 날아간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매우 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네 뭐 또는 뭐 야 이러다가 어설프게 끝나네 아니야 진바닥일 거야 뭐 이거 고민하고 혹은 겁먹고 쫄기보다는 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되도록이면 버블의 정점에 있었던 투자 대상들은 멀리할 필요가 있겠죠. 예. 최근에 이제 버블의 정점에 있던 기업들의 주가가 잠깐 이렇게 튀어오르긴 했습니다만 얘네들은 그야말로 베어마켓 랠리일 수도 있어요. 이러다 또 아닌가 봐 하면서 훅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숙이 이미 눌렸거나 아니면은 얘네 자산, 버블이 심했던 자산들이 막 쭉쭉 날아갈 때 상대적으로 제자리 걸음만 걸었던 자산들 같은 경우 오히려 여기서 더 떨어지기 어려운데 야 밑에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콘크리트야. 예.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번에 버블 붕괴 과정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닷컴 버블 때의 그 정점에 있었던 나스닥, 코스닥 같은 기술주들의 위치를 코인 시장이 대체했고 오히려 코스닥이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그때 당시 닷컴 버블 때의 뭐 S&P나 코스피 지수급으로 예 약간 조금 덜 위험한 자산화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코스피 시장은 또는 다우지수 중에서 뭐 좀 지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견주한 그러한 투자 대상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림 딱 그려지시죠? 예. 뭐 결론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느껴지시는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베어마켓? 우리 곰탕이나 먹도록 해요. 베어, 안녕, 곰구.